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소입니다. 오늘은 아돌프 히틀러가 왜 유대인을 학살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힘있게 중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성적이 매우 나빴다고 합니다. 1906년 16세 때 학업을 중단하고 2년 동안 렌치에서 방황하다가 화가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1903년, 1908년 아버지와 어머니의 죽음을 맞이했지만 부모 유산이 있었기에 큰 곤란을 겪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화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빈에 있는 미술학교에 2차례 도전하였으나 모두 낙방하였습니다. 그동안 몇 년간 빈에서 생활하면서 여러가지 책과 신문, 다시 말하면 이 시기에 히틀러는 자신의 성격적 특성, 즉 원만한 대인관계가 매우 나빴다고 합니다. 기존 부르주아 사회, 특히 유대인에 대한 혐오와 정오감, 이협적인 격정, 가난과 실패에 대해 벗어나는 열망 등을 보였습니다. 1913년 5월 26일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군대에 입대하지 않기 위해 독일의 뮌헨으로 이주해버렸습니다. 그러나 1914년 2월에 오스트리아로 소환되어 징집을 위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해 8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그는 독일군에 자원 입대하여 바이에른 보병 16 예비연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전령병으로서도 공로를 인정받아 1914, 1918년에는 2계급 특징과 적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히틀러는 이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군대 생활은 그에게 전우회를 가르쳤고 참모의 사회주의라고 불리는 공동생활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폐전에 따른 독일 군대의 해체, 유럽에서의 독일 패권의 실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제국에서의 슬라브 민족 등의 독립과 강화, 중유럽으로부터의 독일의 후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합병 금지 등은 히틀러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독일의 제11일 혁명과 바르사 체제에 대한 가장 격렬한 반대자가 되었습니다. 1918년 11월 독일에서는 혁명이 반발하여 베를린 미시가 망명하게 됐습니다. 11월 11일 독일 대표는 회의협정에 서명하였으며 1919년 4월 14일부터 5월 초까지 공산당이 주도하는 노동자 병사위원회가 뮌헨과 그 주변 지역을 지배하였으며 이 위원회는 반혁명 군대에 의해 진압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이에른은 반혁명적 왕당파, 반동적 군부가 세력을 장악한 유일한 반동 지역이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군대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는 위원회에서 일하다가 보수적인 국방 사상을 일반 병사에게 교육시킨 인물로 양성하는 강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919년 2월 8일 강습에서 히틀러는 보수파의 우수한 학자와 정치가의 강의를 듣고 토론회 연설 훈련을 받았는데 이때 그는 상관에게 탁월한 연설 재능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거의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던 독일 노동당은 히틀러의 노력으로 공공연한 대중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히틀러는 군대 동료들을 입당시키고 잇따라 공개 연설을 개최하는 등 당시 학자에게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뛰어난 연설 솜씨로 당의 명성에 일조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이 연설장에서 입장료를 받고 기부금을 모아 당 재정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1920년 히틀러는 우익단체와
당과의 연락을 담당하던 당의장 하레를 축출하고 트렉슬러를 당의 청소서기로 추대하였습니다. 당 조직을 개판한 독일 노동당의 당시에는 1920년 2월 미네르 한 맥주홀에서 2,000명 이상의 청중을 모으고 대중 집회를 개최할 정도로 신장되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상위 25개조의 당 강령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베르사유 조약의 폐기와 독일의 영토 확장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강령은 대부분 트렉슬러의 가르트 페더 등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이후 나치 불변의 강령이 되었습니다. 다만 강령 17조의 공공이익을 위해 토지 무상몰수는 1928년 4월 13일 히틀러의 성명에 의해 무상몰수란 불법으로 획득한 토지와 국민 복지를 유의하게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에 따라 이를 몰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국가사회주의 노동당 즉 나치당은 독일 노동당 집회가 대규모함에 따라 당에 대한 반대도 격렬해졌으므로 히틀러는 집회장 더블 극도로 강화하도록 설치하여 회장에서 방해 행위를 하는 반대파를 폭력으로 축출해버렸습니다. 히틀러는 초기 집회에서 항상 유대인 배척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폐전의 독일 공화국의 나약함과 내부 분열의 부패를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독일의 강력한 국민 정부 세력을 정했고 베르사유 조약을 불법 불합리성과 잔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당 집회에서 히틀러는 기본 주제별로 문제점을 정리하여 청중에게 호소함으로써 절대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대중을 미혹시키는 연설은 특히 유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연단 위에서 정오와 복수말을 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중이 진 고견 감정에 호소하여 전 독일인의 결집, 국내의 협력으로 어떤 독일 국민의 해빙, 개방, 정신노동자와 육체노동자의 통일 및 조화, 중산계급의 노동자 계급의 향락적 및 향상, 혁명제도의 폐지와 국민군대의 창설, 독일 국민의 강인함과 능력에 대한 신뢰, 자유라는 대이삭에 대한 빛나는 희망 등을 역설하였습니다. 1920년 군에서 제대한 히틀러는 나치 운동에 전념하였으며 같은 해 여름에는 갈고리 십자가 모양의 단기를 만들었습니다. 갈고리 십자가의 적색은 사회주의 이상을 백색은 민족주의의 정신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아리아인의 승리를 의미하였습니다. 히틀러가 당의 독재자로 부상한 것은 1921년 7월 29일 나치당의 임시 전당대회에서였습니다. 그는 트렉슬러 등 옛 당 간부들과 운동 방침에 대한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여 트렉슬러의 명예회장으로 초대하고 자신이 당의 총서기가 됨으로써 당의 실권을 장악하였습니다. 당시 히틀러는 정계와 재계의 유력자들과 교류하였으며 자금을 조달했고 학생과 공부 관계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트렉슬러파가 합법주의와 사회주의를 제창하는 데 반해 히틀러는 폭력주의와 군부 권력주의의 접근을 주장하였습니다. 또는 이때부터 히틀러의 신격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기관지를 통해 선제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그의 주변에는 나중에 유명한 나치 지도자가 된 로젠베르크, 헤스, 괴링, 스트라이어 등이 집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1921년 이후 나치당의 당시에는 급속히 확장되었는데 특히 바이에른의 군부와 경찰 그리고 왕당파가 나치를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나치는 바이에른의 분리의 독립을 주장하는 바이에른 동맹을 폭력으로 습격하여 집회를 해산시켜버렸습니다. 이에 바이에른 정부는 나치당을 탄압했고 히틀러는 1920년 6월 24일부터 7월 27일까지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1923년
1월 프랑스군이 루 지방을 점령하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이에 대한 수동적 저항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심각한 물가 상승이 초래하였습니다. 좌파에서 우파에까지 거의 모든 독일인이 소극적 저항에 동료하였지만 히틀러는 강력한 투쟁을 외쳤습니다. 1923년 9월 26일 독일 정부는 프랑스에 대한 투쟁적 저항을 중지하고 독일 경제와 재건을 도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반대한 구우파는 공화정의 타도를 외쳤습니다. 바이에른에 있는 구운동의 공동정책이 독일 투쟁동맹을 이끌고 있던 히틀러는 바이에른 우익 정부에 의한 베를린의 진격, 전 독일 우익 독재 정부의 수립을 제청하였으나 그런 나치당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거나 바이에른 우익 정부에 반역하여 봉기를 일으킬 의사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치당이 바이에른 정부에 이용당하고 있으며 나치는 전 독일 우익 독재 정권의 순회에서 배제한 의도를 알게 되자 1923년 11월 8일 히틀러의 투쟁 동맹은 베를린에 있는 엑실홀에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바이에른 정부는 처음에는 히틀러에게 협력을 약속했으나 군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봉기를 지령하는 쪽으로 돌아서 이 비호의 폭동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봉기의 주동자였던 히틀러는 같은 해 11월 11일 은신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에서 히틀러는 모든 책임을 혼자 떠맡고 봉기의 의도를 뜻이 표명하는 등 결연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대중적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봉기의 유일한 지도자로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봉기로부터 운동의 목적을 합법적인 수단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실제로는 9개월 동안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히틀러가 감옥에서 석방될 무렵 나이 투쟁의 상고는 거의 완성되었으며 1925년 출판되었습니다. 하고는 막스 아멘의 도움을 받아 1920년 발표됐습니다. 1930년에 합본판이 나왔고 1944년까지 총 1000만 부에 가까운 부수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히틀러의 사상은 대부분 이전의 제작이나 그가 비즈니스 생활을 뒤집은 우파의 급진주의에서 체험한 것들로서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악의 감정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나치당은 점차 세력을 확장하였고 1926년 2월 당 간부회의에서 히틀러 북부 독일에서 경쟁 조직을 이끌고 있던 스란트라에서 재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1926년 1월 히틀러는 친위대를 설립하고 같은 해 10월에 독일대의 재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로 도시와 농촌에서 중산계급의 지지를 확보하였으며 나치당은 의회로 통한 합법적인 활동에 의한 대중정당으로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으면 민주공화 체제를 정복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그는 이복누이에 따른 계리를 깊이 사랑하였으며 1931년 9월 18일 그녀가 자살할 때까지 항상 행동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겔리는 히틀러가 진정으로 사랑한 유일한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1929년 7월에 시작되는 배상에 관한 영안에 반대하여 히틀러는 국가주의자인 알브레히트 호겐베르크와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호겐베르크의 국가 조직과 그 기관지의 도움을 받아 히틀러는 최초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천부적인 선동가였으며 연설가였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나온 정치 자금으로 히틀러는 나치당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으며 중하층과 실업자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농촌의 중산계층 이익을 대변할 수 없는 계층, 청년, 노인들이 머리를 지어
나치당에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료와 군부 그리고 자본자에게 접근하려는 히틀러의 방침과 뒤를 되었습니다. 그러나 1930년 5월 사회주의적 요구를 정문에서 내세우며 히틀러를 대항하려던 스트라스는 당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나치당은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한 공격과 대중선동으로 1930년 9월 14일 총선에서 600만 표 이상을 득표하면서 독일의 제2당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거 직전 라이프치히 최고법정에서는 군에서 나치 체포를 하려다가 체포된 장교들이 군사재판이 있었습니다. 9월 14일 법정에서 몰출단 히틀러 나치는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을 계획이므로 폭력에 필요 없다고 외쳤습니다. 나치는 군부를 붕괴시킨다든가 군부를 대신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치가 국민의 지지를 얻어 정권을 잡는다면 합법적 수단을 통하여 당의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국가를 개조할 수 있으며 11월 혁명에 대한 복수를 할 것이라고 증언하여 군 간부와 독일 지배 세력의 찬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1939년 9월) 그는 불시에 폴란드를 침공하여 버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군무위 작전에 깊숙이 개입하였으며 1940년 5월 대프랑스 전전에서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나 1941년 히틀러가 보스파의 군수 내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감행한 소련과의 전쟁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틀러가 나폴레옹과 같이 똑같은 러시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패배하였다는 것은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나폴레옹이 영국과의 싸움에 트라팔가 해전에서 넬슨 제독에 의해서 패배하자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대륙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러시아가 반항하였습니다. 나폴레옹은 러시아를 침공하였으나 러시아의 평야전술에 의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히틀러도 똑같은 나폴레옹과 같은 전철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스크바에 입성하였으나 스탈린의 청야전술에 의해서 먹을 것도 없고 자리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스탈린 청야전술, 결국은 대패배하여 스탈린에 의해서 대패배를 하게 되어 히틀러는 결국 곤충으로 자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히틀러가 왜 유대인을 그렇게 증오하게 되었으며 대량 학살을 하게 되었는가? 물론 나치당 강령이 물론 반유대주의자들로 모인 집단이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유대인을 대량 학살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반유대주의가 결국은 세계에서 증오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미국으로 망명해가지고 결국 원자력 폭탄을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에 나라가 없는 우리
조선인들이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자 조선인이 불을 질렀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뿌렸다 해가지고 대량 학살을 당하였습니다. 이게 나라가 없는 슬픔입니다. 이게 유대인들도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 참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라가 없으면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상 히틀러가 유대인을 대량 학살하게 된 계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고자 합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